꿀꺽, 꿀꺽꿀꺽.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차가운 물 한 잔을 벌컥 들이키셨습니까? 목구멍을 타고 차갑게 내려가는 그 시원한 느낌. 아, 살 것 같다. 이러시면서 물컵을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에 2리터는 마셔와야 건강하다고. 물을 많이 마실수록 콩팥이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물통을 옆에 놓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바로 그 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익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물컵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열흘 전 새벽 3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 한 대가 제가 당직을 서고 있던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일어난 살에 한 할머니가 실려 계셨습니다. 얼굴은 마치 물에 이틀 동안 담가놓은 빵처럼 퉁퉁 부어올라 눈을 뜨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중얼중얼 흘러나오고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양팔은 힘없이 늘어져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따라온 큰아들이 제 가운 소매를 잡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물을 정말 열심히 드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헛소리를 하시더니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긴급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 112, 정상치인 135에서 145보다 한참 아래로 곤두박질쳐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뇌가 부어오르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콩팥 기능 수치 역시 정상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술이었겠습니까? 약이었겠습니까? 짠 음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들이켜시던 바로 그 맑디 맑은 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차가운 투석실과 긴박한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의 생사를 직접 지켜봐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환자분의 생사를 직접 지켜봐 온 현장의 의사입니다. 25년 중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건강해지겠다고 물을 열심히 마시다가 콩팥이 무너져서 실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의학계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오늘 반드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 말은 예순이 넘으신 여러분에게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달콤한 독입니다. 아직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끼셨다면 그때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물을 잘못 마시면 콩팥이 망가지는 3가지 죽음의 습관과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올바른 물 마시는 법 3가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물 한 모금도 함부로 마시지 않게 될 것이며 동시에 약 없이 물만으로 콩팥 수명을 20년 더 늘리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2리터요? 8잔이요?
그 공식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텔레비전이죠. 인터넷이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라는 분이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물통에 눈금까지 표시해 가면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꾸역꾸역 물을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물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이복수님. 평생을 서문시장에서 밑반찬 가게를 하시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신 억척 어머니셨습니다. 남편분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면서도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건강관리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친구분이 물 2리터를 매일 마시면 콩팥이 깨끗해진다는 텔레비전 방송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날부터 2리터짜리 물통을 사셔서 하루에 반드시 2번을 비우셨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꾸역꾸역 물을 삼키셨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이분의 평생 소원이셨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이복수님이 평소처럼 아침 물 2잔을 드시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세우르르 빠지면서 잡고 있던 그릇이 와장창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몸을 돌리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깨진 삭이 조각 위로 쓰러지시면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일어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요. 차가운 부엌 바닥 위에서 3시간이 넘도록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다행히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시던 큰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딸이 본 것은 부엌 바닥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딸이 제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물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그 물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저는 효도한다고 물통을 선물해 드렸는데 그게 어머니를 죽일 뻔한 거예요. 이 딸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탁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빨래는 몇 장 안 되는데 물을 넘칠 때까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홍수가 나고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타버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바로 그 세탁기입니다. 예순이 넘으신 여러분의 콩팥은 60년 넘게 쉬지 않고 돌아온 낡은 세탁기입니다. 처리 용량은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낡은 세탁기에 물을 더 가득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물이 몸 안에 고입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가 안 빠지고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갑니다. 심하면 폐에 물이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 넘쳐 흐르는 물이 혈액 속의 나트륨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나트륨이 떨어지면 뇌가 붓기 시작합니다. 두통, 어지럼, 경련, 의식상실, 최악의 경우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릅니다. 이복수님은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2배가 넘는 물을 매일 억지로 들이켜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콩팥은 밀려드는 물의 쓰나미에 매일매일 허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아프다고 비명 한번 지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복수님은 모르셨던 겁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던 그 물이 사랑하는 콩팥을 물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혹시 콩팥이 물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마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물통이라고 3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물통에 눈금을 표시해 놓고 채워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물통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물을 함부로 들이켜는 잘못된 습관을 딱 끊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매일 물통을 들고 다니며 시간마다 꼬박꼬박 물을 채워 마시는 그 친구분, 그 부모님. 그분이 이복순님처럼 혼자 부엌에서 쓰러지기 전에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꼭 봐, 이 한마디만 적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물의 양만 줄이면 안전할까요? 여기서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첫 번째가 콩팥을 서서히 빠뜨리는 느린 독이었다면 두 번째는 매일 밤 콩팥을 기습하는 소리 없는 야간 공습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 물 마시기.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잠깐, 자기 전에 물 한 잔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밤새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터넷에 다 있는 정보 아닌가? 하지만 묻겠습니다. 인터넷이 새벽 3시에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사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수천 번 넘게. 수원에 사시는 73살 박정수님. 35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난 깐깐한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건강관리도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밤 10시 정각, 잠자리에 드시기 딱 30분 전에 반드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밤새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건강 상식을 수학 공식처럼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부인분이 안 드셔도 되지 않느냐고 하셔도 이것은 건강의 공식이다. 이러시면서 반드시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면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또 목이 마른 것 같아서 물을 한 모금 더 드셨습니다. 그러면 또 깨셨습니다. 매일 밤 3번에서 4번씩 2년이 넘도록.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여느 때처럼 화장실에 가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비틀 걸으시다가 문턱에 발이 탁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으시면서 그대로 앞으로 쿵 하고 넘어지셨습니다. 이마가 세면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시뻘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옆에서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온 부인분이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시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병원에서 이마를 꿰매고 혈액검사와 콩팥 검사를 하다가 담당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정수님의 사구체 여과율은 32.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콩팥 기능의 60% 이상이 이미 조용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양쪽 콩팥 모두 정상보다 부어 있었습니다. 콩팥이
매일 밤 밀려드는 물의 공습에 지쳐서 속에서부터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마의 상처보다 100배 무서운 진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풀 가동으로 돌아가지만 밤이 되면 야간 근무조로 축소합니다. 기계의 반은 끄고 낮에 혹사당한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합니다. 이것이 공장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항인효, 호르몬이 나와서 콩팥을 야간 수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벌컥 들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야간 수리 모드 공장에 갑자기 긴급 주문이 밀려드는 겁니다. 수리할 시간은 사라집니다. 매일 밤 반복되면 기계는 결국 과로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매일 밤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물이 들이닥쳐서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들이 하나둘씩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찢어진 거름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시면 대퇴골 골절.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누워 지내시다가 폐렴, 혈전, 근육 위축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박정수님의 경우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잔이라는 단 하나의 습관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야간뇨를 만들고 넘어져 이마를 찢는 사고까지 만든 겁니다. 물 한 잔이 도미노처럼 건강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밤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밤에 다리가 쑤시거나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내라고 한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매일 밤 자기 전에 물을 드셔서 걱정이시라면 직접 말하면 잔소리라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도 안 나고 콩팥도 지키고 밤잠도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물의 양과 시간의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이 2가지만 고치면 안전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가장 무서운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앞에 2가지가 만성독이었다면 3번째는 예고도 없이 콩팥을 급성 쇼크로 으스러뜨리는 기습 폭격입니다. 3번째, 죽음의 습관. 차가운 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뜨거운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한 번에 꿀꺽꿀꺽 들이키는 그 쾌감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발 3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한상철님.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뒤 등산이 유일한 낙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관악산, 북한산을 번갈아 오르셨고 등산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등산 후 빠질 수 없는 의식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배낭에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를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키시는 것.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쭉 내려가는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보상이셨습니다. 그해 8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상철님은 관악산 정상까지 올라 이마에서 턱끝까지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대충 훔치시며 얼려온 생수를 꺼내 500ml를 단숨에 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살 것 같다, 하하하. 그 웃음이 마지막 웃음이 될 뻔했습니다. 3분 후,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며 저려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바위 위에 주저앉으시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동호회 회원분들이 달려왔을 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심장은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가 응급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심전되는 치명적 부정맥이 찍히고 콩팥 미세 혈관은 급성 수축으로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산 위에서 심장이 멈추셨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한여름에 뜨겁게 달아오른 자동차 엔진에 얼음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 블록에 금이 가고 부품이 뒤틀리고 최악의 경우 엔진이 통째로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바로 그 엔진입니다. 운동으로 천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갑자기 위장으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한꺼번에 오므라들면서 혈류가 뚝 끊깁니다. 사구체의 그물망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찢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차가운 물이 혈액 속 나트륨을 희석시키면서 심장의 정이 신호를 교란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심해지면 심장이 멈춥니다. 한상철님은 뜨거운 몸에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들이부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등산 후에, 산책 후에, 운동 후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등산 동호회, 친구분 중에 매번 산 정상에서 찬물을 한 병 단숨에 비우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산에서 심장이 멈추기 전에 지금 바로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산에서 쓰러졌을 때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3가지 죽음의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하루 2리터를 억지로 채워 마시는 것. 콩팥을 물에 빠뜨립니다. 2, 잠자리 전에 물을 마시는 것. 콩팥을 밤마다 과로사시킵니다. 3, 차가운 물을 단숨에 벌컥 마시는 것. 콩팥과 심장을 급성 쇼크로 으스러뜨립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물통을 당장 꺼내서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토록 무섭게 경고한 이유는 물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 없이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콩팥도 물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한번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희님, 70살.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서 투석 직전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3가지 죽음의 습관을 전부 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발목은 양말 자국이 안 사라질 정도였고, 혈압은 널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시는 방법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매일 아침 풍선처럼 부어있던 얼굴이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은 좀 다르네 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는 양말을 신을 때 발목이 쑥 들어갔습니다.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3번에서 단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50으로 올라갔습니다. 투석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겁니다. 6달 후 김옥희 님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어제 손녀랑 같이 서울숲을 산책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비우기. 하루 2리터라는 거짓 공식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십시오. 예순이 넘으신 분들의 황금 용량은 하루 물 1리터에서 1.2리터, 컵으로 따지면 5잔에서 6잔입니다.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 목이 마를 때만 마시십시오. 목이 마르지 않은데 시간 맞춰서 억지로 채워 마시는 것. 이것을 오늘부터 딱 멈추십시오.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하면 반드시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타이머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식사 때 드시는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 반찬에도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물 한 잔은 이미 드신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바꾸기.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딱 멈추십시오. 대신 낮 시간에 5잔을 고르게 나눠 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 오전 10시, 점심 후, 오후 3시,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낮에 나눠 마시면 밤에 물을 안 드셔도 탈수가 오지 않습니다. 콩팥은 밤에 쉴 수 있고 야간류도 줄고 넘어질 위험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채우기. 물의 온도를 따뜻하게 채우십시오. 차가운 물은 절대 단숨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실온이거나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30초에 걸쳐 마시십시오. 특히 운동 후에는 반드시, 등산 후에, 산책 후에, 운동 후에 절대로 찬물을 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콩팥과 심장에 가해지는 급성 충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실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비우기. 하루 물 5잔에서 6잔. 목이 마를 때만 마신다. 바꾸기. 잠자리 2시간 전에 물을 딱 멈추고 낮에 5잔을 고르게 나눠 마신다. 채우기.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벌컥이 아니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이 세 가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2시간 전부터 물을 멈추는 것. 그것이 콩팥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저의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의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잘못 마시면 콩팥을 물에 빠뜨리고 뇌를 부어오르게 하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 하지만 올바르게 마시면 독소를 씻어내고 콩팥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생명수. 같은 물입니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여러분이 마시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물을 억지로 들이키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콩팥은 아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안에서부터 조용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에는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좋아요 버튼을 꾹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처음에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등골이 서늘해지면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등골이 서늘해지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여행지에 있게 할 첫걸음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평생 건강주치의 등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매일 물통을 들고 다니시는 그 어머니,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꼬박꼬박 드시는 그 아버지, 등산 후에 찬물을 벌컥 들이키시는 그 친구분, 그분이 혼자 쓰러지기 전에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단체 채팅방에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크고 그 어떤 효도보다 깊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과일이 콩팥에 들어가는 순간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